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14강에 대한 부분인데 타이틀 보시게 되면 유행 규격 포장재에 대한 이해라는 타이틀로 14강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유행 규격 포장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희가 위험물을 담는 포장재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위험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해저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포장재에 담아서 포장이란 행위를 통해서 저희가 포장물의 단위로서 운송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용하는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허접한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운송 시 접하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사고가 유발되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포장재 또한 저희 강화된 그러한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당연히 운송 과정 중에 접할 수 있는 외부 환경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양질의 포장재를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위험물을 담는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족해야 되는 기술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운송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능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성능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엔에서 위험물을 담는 포장재에 적용하는 성능 시험을 별도로 수립해 놓고 있고, 그런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포장재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표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표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유행규격 포장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위험물을 담는 포장재이기 때문에 운송 시 접하는 외부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 그러한 좋은 재질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당연히 담는 위험물과 상호 반응을 하면 또 안 되는 그런 포장재여야겠죠. 그래서 유엔에서 저희가 위험물을 담는 포장재에 대한 저희 그 성능 시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 놓고, 그런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는 포장재 겉면 상에 UN 마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UN 마킹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런 UN 마킹, UN 규격 포장재에 대한 기호를 보시게 되면 일단 포장재의 유형과 포장재에 대한 재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드화되어 있다 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장재, 즉 타입 오브 저희 포장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라고 하는 코드가 먼저 지정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1을 의미하는 것은 드럼이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3은 제리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4는 박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포장재 앞에 UN이라는 심볼 기호와 함께 4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4라고 하는 의미는 타입 오브 패키징이라고 해서 포장재 유형으로서 박스 형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머터리얼 코드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A라고 하는 부분은 스틸이라고 하고요, B라고 하는 부분은 알루미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파이버보드라고 하는 골판지 재질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 두 아이를 조합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4G, 4와 G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포장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4는 박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고요, 상자를 의미하는 거고, G는 골판지 재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골판지 박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A라고 하게 되냐면 1은 저희가 드럼이고 A는 스틸이니까 스틸 드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강철 드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포장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 규격 포장재는 코드화 되어지는데 타입 코드와 머터리얼 코드로 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그 예로서 4G라고 하게 되면 4G라는 개념인 거니까 골판지 박스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유엔규격 포장재 관련해서 즉 유엔에서 정한 성능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다라고 하게 되면 포장재 겉면상에 유엔 마킹이 유엔 규격 표기가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유엔 마킹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유엔 심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유엔 심벌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유엔에서 정한 성능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고 이런 유엔 마킹이 만약에 표기되어 있는 포장재를 본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담긴 아이템은 위험물로 분류되어지는 아이가 담겨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유엔 마킹이 표기되어지는 그런 유엔 마킹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아이냐라고 하게 되냐면 고체 또는 이너 패키징 즉 내부 포장재를 담고 있는 유엔 규격 포장재의 표기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고체 또는 내부 포장재를 담는 유엔 규격 포장재의 표기 형식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아이는 저희가 UN이라는 심벌이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4G라고 언급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 4G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냐면 이 4라고 하는 것은 박스 상자의 타입이라는 개념인 거고 G라고 하는 것은 골판지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포장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골판지 박스라고 하는 파이버보드 박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 요 X라고 나오는데 요 X라고 하는 부분에는 X, Y, Z가 표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X, Y, Z의 의미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것은 패킹그룹 1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패킹그룹 1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덴저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패킹그룹 1의 하이덴저에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성능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임을 저희가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성능시험은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하시험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이 X라고 되어 있는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1.8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성능시험 평가를 통과한 포장재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이런 X라고 되어 있는 포장재에는 담는 위험물 같은 경우에 패킹그룹 1 또는 패킹그룹 2, 패킹그룹 3의 위험도를 가진 물질을 담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Y라고 만약에 여기에 언급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Y라고 하는 의미는 패킹그룹 2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담는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패킹그룹 2와 3에 해당이 되어지는 위험물만을 담을 수 있다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Z라고 만약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패킹그룹 3의 성능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패킹그룹 3에 해당이 되어지는 위험물만을 담을 수 있는 포장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이 X 다음에 나와 있는 30과 여기 S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 S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솔리드 또는 이너 패키징을 담을 수 있는 포장재를 의미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S라고 하는 의미 앞에 나와 있는 이 3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포장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중량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30kg까지 이 포장재는 최대로 견딜 수 있는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한 중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킬로그램 단위로서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S 다음에 23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포장재의 제조 연도 끝자리 두 자리가 표시되어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다음 ROK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이 포장재를 저희 승인한 국가의 VRI 코드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우리나라 VRI 코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ROK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VL823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식별 코드라고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포장물 겉면상에 이와 같이 UN이라고 하는 심볼을 끌고 오는 표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UN에서 정한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표기가 보인다, 안에 담겨져 있는 아이템은 위험물로 분류되어진 아이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표기가 있는 포장물을 하주가 운송 의뢰를 하는데 일반 화물이다라고 만약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하는 자 입장에서 반드시 화주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러한 포장재를 제공한다? 그럼 이 안에는 위험물을 담고 있는 포장물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물을 담고 있지 않는 일반 화물의 포장물이다? 그러면 당연히 화주와 재확인을 통해서 이 포장물의 겉면상에 표기되는 마크를 진짜 일반 화물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려주시고 저희 지워주신 상태로 운송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위험물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물로 선언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 고체 또는 내부 포장재를 담는 유엔규격 포장재에 대한 표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아까 유엔규격 포장재는 표기 형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첫 번째 표기 형식이라고 하는 솔리드 또는 이너 패키징을 담는 유엔규격 포장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봤고, 이번에 나와 있는 표기 형태는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냐면 액체를 담는 유엔규격 포장재에 대한 표기 형태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앞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단 두 가지 포인트만 좀 다른 부분으로 살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당연히 유엔에서 정한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포장재 겉면상에 유엔 표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런 유엔 심벌이 저희가 보이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A1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유엔 규격 포장재에 대한 형태와 재질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는 건데,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드럼 형태라고 하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1이라고 하는 것은 드럼 형태를 보아주실 수가 있고, A라고 하는 것은 저희 머터리얼 코드라고 했었으니까 스틸이라고 하는 강철이라고 하는 재료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1이라고 더 나와 있잖아요. 요 1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하게 되냐면, 헤드가 리무버블 하냐 아니면 리무버블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1과 2로 나눠지거든요. 이게 그러면 1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난 리무버블 헤드를 가지고 있는 저희 스틸 드럼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패킹그룹 2의 성능 시험을 통과한 포장재임을 나타내주는 기호임을 살펴주실 수가 있고, 여기에 1.3과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솔리드 또는 이너 패키징을 담는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숫자와 S라고 하는 레터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S라고 하는 자리에 300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 300은 수압 테스트의 값을 킬로파스칼 단위로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장재가 견딜 수 있는 수압 테스트의 값을 통해서 통과한 값이 언급되어져 있는 거고, 300킬로파스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단위를 제외한 숫자로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1.3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대 밀도라고 하는 relative density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부분은 relative density라고 하는 상대 밀도를 의미하는 거고, 300이라고 하는 것은 수압 테스트의 값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3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 연도가 되어지는 부분이고 ROK라고 하는 것은 제조 국가, 이 포장재를 승인한 국가의 VRI 코드를 말하는 거고 VL82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조자의 식별 기호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엔규격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엔 마킹을 통해서 뒤에 식별되어지는 표기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하나는 솔리드 또는 이너 패키징을 담는 포장재에 대한 부분인 거고, 하나는 액체를 담기 위한 전용 유엔규격 포장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표기 형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 있다라는 거 살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는 어떤 것을 살펴보시게 될 거냐면 포장 지침 관련해서 저희가 위험물별로 어떤 포장 지침을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양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앞선 강의에서 배웠고, 그러면 그 포장 지침 안에는 저희가 포장의 방식 등이 언급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